제가 수도권에 인천에 운영하고 있는 모텔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도 하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정도의 모텔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 건물 언제 매수하셨어요? 올해 3월에 매수를 했고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한 다음에 7월에 오픈을 했어요. 옆에 땅이 멸실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뭔가 다시 쓸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건물이었습니다. 협상이 약간 실패가 됐나 봐요. 매도자분께서 물건을 시장에 내놨고 저 되게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입하게 됐어요. 모텔을 사서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건물 투자 중에서 수익률을 되게 올리기 좋은 물건이거든요. 건물에서 해서 수익률을 올리면 건물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텔을 하게 됐어요. 매수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 건물은 6억 5천에 샀습니다. 만실이네요, 그런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다 나간 상태고 아마 오늘 예약이 만료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실과 그리고 숙박으로만 평일 평균 80% 이상 차고 그리고 주말에는 130%까지 예약이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현금 흐름이? 지금은 임대는 한 2천만 원 정도, 모텔에서 한 나오는 돈이 순수익으로 한 4천 정도. 저는 되게 오랫동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고 저 죽을 때까지 제가 간호사 할 줄 알았거든요. 8년 차쯤에 갑자기 저희 집에 빚이 한 1억 정도가 생겨요. 간호사는 사실 안정적이고 페이도 많고 1억을 갚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 공부도 하고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나니까 퇴사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근무하실 때는 연봉이 어느 정도?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거의 1억 정도였어요. 9,200 뭐 이 정도 됐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한 달이면은 7일 정도를 야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었거든요. 간호사 일하실 때보다 어떤? 내가 지우개고 지우면 지우개 똥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을 지워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을 닳도록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노동 강도가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40살이고 현재 모텔을 2개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다가 숙박업까지 넘어와서 현재는 모텔 운영을 하고 있는 40대 김진옥입니다. 마트에서 소고기를 가격표 보지 않고 사면 경제적 자유가 왔다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가격도 안 보고 사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가격표를 안 봐가지고 네, 현재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순 자산은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천이요. 임대소득은 한 2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강릉에서 다 떼면 한 2천 정도 나오고 여기에서 한 1,700에서 2천 정도 나오니까 한 4천 정도 나오고 패시브 인컴은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이드로 이제 들어오는 게 하면은 한 월 1억 정도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사이드라고 하시면 어떤 거예요? 그리고 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컨텐츠도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수건이랑 잠옷을 또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조업이랑 무역업 이쪽에서도 또 돈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입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대부분 한 70% 정도가 부동산 투자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를 현금으로 들고 있고 한 10%가 미국 주식으로 그렇게 자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매달 월급만큼만 현금 흐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가구와 지방상가까지 해서 총 한 6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열심히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공부했고 그리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갔고 직장 취직하라 그러면 해서 열심히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빚 1억이 딱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저희 남편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만든 빚이었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사람이 좋다 보니까 빌려주고 못 받고 자기가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자기 빚을 내서 또 빌려준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화도 나고 저희가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럼 나는 열심히 살았나 봤더니 저희 남편 못지않게 저도 이제 빚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뭔가 잘못됐다. 그때 저희가 좀 많이 싸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좀 아팠어요. 그래서 소아틱장애가 와가지고 저희 아이는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또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난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결과는 이렇지? 거기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뭘 내가 안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고민해 보니까 정말 일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돈이 뭔지, 경제가 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 건지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빚 1억이 생기고 나서 저는 딱 깨었는데 딱 깨움을 경제적 각성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경제적 각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환수를 하셨어요? 당연히 못했고 저희가 생으로 다 벌어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냥 지금 벌고 있는 돈에서 한번 갚아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계부를 써봤더니 가계부에 저희가 식비가 한 달 식비가 26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8살, 둘째가 3살 이랬는데 내 아이 2명 키우면서 성인 2명이 총 내 식구가 20만 원 이하로 그렇게 한 5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당연히 제가 자르고 신발 꼬매서 신고 저희가 빌라에 살았는데 매일매일 도시가스 그 일지를 써가지고 하루에 뭐 5 이상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이상 쓰면은 라면도 안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6개월 만에 1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먹어도 된다 해서 식비를 이제 35만 원까지 올렸고 그리고 조금 이제는 제대로 좀 편하게 살자 한 게 7년까지 썼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가계부를 쓰지 않고 선을 거놓고 그 안에서만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이 빚이 끝나면 내가 이 돈을 다 모아서 반드시 우리 가족을 위한 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 정말 이를 박박 갈면서 그 돈을 갚았거든요. 그게 6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바로 경매로 부동산 경매로 다가구를 낙찰받게 됩니다. 그때 돈이 좀 부족했는데 제 친구들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돈을 빌린 경험인데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임차인들을 세팅해서 생애 최초로 25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월세가 세팅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생활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16평짜리 빌라에서 살았고 퇴사를 사실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시점까지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 일했거든요. 그렇게 일해서 종잣돈이 진짜 빨리 많이 모였어요. 두 번째 투자부터는 상가 투자로 이어져서 계속 상가를 세팅하다가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상가가 좀 덜 매력적이게 되면서 아파트로 와서 아파트에서 단타를 했죠. 아파트 시장에 와서는 저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갭 투자보다는 경매를 이용해서 바로 사서 2달, 3달 안에 바로 판매해서 매도 차익을 보는 방식으로 또 다시 시드를 또 키우고 키운 시드로 건물을 사고 건물을 또 세팅하고 또 그 시드로 모텔을 사고 그걸 또 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250만 원이었던 현금 흐름을 350으로 바꾸고 350이었던 현금 흐름을 450, 500, 600 그러면 기본적으로 벌고 있는 돈에 다시 이 돈이 더해지니까 더 빨리 돈이 모이고 더 빨리 돈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시드를 키워서 빠른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22년도에만 갚았던 빚이 8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 하면 거의 집에서 잠을 안 잔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 다 남아서 제가 사이즈를 키워오면서 투자할 수 있는 초석이 된 것 같아요. 퇴직을 하신? 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3년 전에 퇴사를 해서 놀고 먹고 있습니다. 제가 빚을 갚으면서 그냥 빚만 갚은 게 아니고 책을 정신병자처럼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돈, 경제, 머니, 부자, 백만장자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되는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그때 당연히 이제 주식 책도 읽고 부동산 책도 읽었는데 주식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좀 재밌고 알겠는데 좀
약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괜히 잘못됐다가 망하면은 이런 좀 걱정이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경매는 일단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망하진 않겠다. 일단 싸게 샀으니까 본전치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경매를 투자 도구로 선택하게 됐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신축급에 준하는 물건들을 투자를 많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건물이 손이 갈 게 없는 거를 많이 찾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다가구도 신축이나 그리고 보기에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는 경쟁률도 높고 높게 낙찰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신축을 사든 구축을 사든 어차피 건물은 손이 가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어중간한 구축,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된 구축을 이제 저는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런 거는 사람들이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매력도가 떨어져서 많이 입찰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좀 살 수 있고, 근데 그래도 입지는 좀 좋다면 임대나 뭐 단기 임대 이런 걸 통해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을 좀 저렴하게 사서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부동산 경매에서 상가를 보실 때 이미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상가는 성적표를 받은 상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장사를 하고 있다. 근데 낙찰자가 찾아가서 나 낙찰자다 이러면 재계약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난 초보고 좀 무섭다라고 하시면 이미 임차인이 장사하고 있는 상가를 좀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 상태에서 입지가 괜찮지만 미납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공실로 인해서 저렴하게 여러 번 유찰돼서 입찰가가 저렴한 물건을 도전하신 이후에 본인의 사업을 거기서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아서 전세나 임대를 맞춰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맞춰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급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기 매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바로 판매하고 매도 차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아파트가 다 바로 판다고 낙찰받는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고, 현재 시점에 팔리는 아파트들이 좀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많이 사세요. 그러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는 지역, 이런 경우는 전세로 살아도 그 돈이고 매매로 살아도 그 돈이면 여기는 많이 매수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현재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적은 곳, 이런 단지를 찾아서 입찰하시면 두세 달 안에 매도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경쟁률이 세죠. 예를 들면은 옥천 아세요? 옥천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시겠어요? 하남 미사 가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남 미사를 보지 옥천에 아파트 안 사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 옥천에 있고요. 영천 아세요? 진짜 바로 팔려서 돈 되는 거 영천에 있어요. 영천 아세요? 영천이 제가 강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아파트에 아자만 붙어도 팔려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라고 중개사님들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과 수도권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우리가 이사도 하고 이동도 많이 하는데, 지방에 있는 소도시는 연령대가 되게 높고 그리고 한 번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거의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돌아가시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파트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방 소도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기 때문에 공급도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분들이 들어가시면 나오질 않으니까 매물은 없고 공급도 없고, 이런 곳에 이제 낙찰을 받아서 매도하려고 내놓으면 바로 팔리게 됩니다.